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 동부 시간 11일 오후 1시 30분 트럼프가 중대 발언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을 준비하던 폭스뉴스는 1시 30분경 트럼프 발표가 3시 15분으로 연기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시 15분이 돼서도 트럼프의 중대 발표는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 바이든과 중공 바이러스 역병 관련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결국 트럼프의 중대 발표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는 지난 며칠간 미 좌파 언론과 소셜미디어가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트럼프 진영에 대한 대규모 청소 작전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자 합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시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91년에 통과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지난 8일 저녁 8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이 갑자기 폐쇄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시드니 파월 변호사 등 트럼프 측근 인사들의 계정도 잇따라 폐쇄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미 대통령의 공식 계정을 통해 트위터가 좌파와 합세해 그의 입을 막으려 한다며 부당함을 제기하려 했지만 이 계정마저도 곧바로 삭제당했습니다. 다음 날인 9일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아버지가 트위터 계정을 다시 찾아오려 한다고 올렸는데 이 계정마저 곧 폐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강 미국, 그것도 미국 대통령의 발언 기회가 소셜미디어에 의해 강제로 박탈당했습니다. 그의 측근과 지지자들의 계정까지도 강제로 폐쇄당하거나 팔로워 수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예언을 출판한 마크 테일러의 트위터는 약 10시간 만에 3만 명의 팔로워가 사라졌고 트위터는 유튜브와 손잡고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워룸을 폐쇄했습니다. 더욱 믿기 어려운 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치 등 소셜미디어가 트럼프의 계정 폐쇄 대열에 집단으로 동참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트위터는 소셜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사기업들의 집단 공격으로 인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점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연합해 일으킨 소셜미디어 쿠데타이자 트럼프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선포한 소셜미디어 계엄입니다. 소셜미디어 공간에 있는 트럼프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대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르켈 총리 등 전 세계 지도자들도 빅테크의 트럼프 대통령 개인 계정 폐쇄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격렬하고도 철저하게 트럼프의 발언을 막으려고 할까요?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펠로시 하원의장도 트럼프를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탄핵소추안은 이미 하원에서 발의되어 있고 펜스 부통령에게는 13일까지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넘겨받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펠로시와 극좌파 정치인들은 당장 트럼프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트럼프의 언론을 차단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극좌파들은 트럼프와 그의 측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셜미디어 팔로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팔로가 공격당하는 이유는 보수파들이 트위터에서 팔로로 대거 이동해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팔로는 빅테크로부터 집단 봉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팔로의 앱을 차단했고 아마존도 클라우드 서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팔러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플랫폼까지 마구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향후 최소한 3가지 위기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미국 건국 정신 중 하나입니다. 워싱턴은 1783년 한 연설에서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우리를 이끄는 것은 과묵과 침묵이며 우리는 잡아먹히기를 기다리는 양떼와 같게 된다고 했고, 제퍼슨은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건국의 아버지는 왜 표현의 자유 보장을 그렇게 중요시했을까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만 정부를 감시하여 전체주의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보장되어야만 국민들이 기만과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민들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을 입법할 수 없다고 못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나 200년이 지난 지금 표현의 자유는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극좌파 정치인들과 대형 언론, 소셜미디어 집단 공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마저 공격받고 발언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등 세계 5대 빅테크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영향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미국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는 미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통신분미법 제230조 면책특권 덕분에 오히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소셜미디어는 지금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괴물로 변했습니다. 이번 소셜미디어 쿠데타를 보면 이들의 행동은 마치 중공의 국영기업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들은 먼저 막대한 자본을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 무역의 자유라는 허점을 파고들었고, 동시에 무료나 저가 전략을 이용하여 경쟁 상대를 압도하며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초기 무료 전략을 내세워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정복했고, 중국 공산당은 값싼 상품을 앞세워 외국 제조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중공은 하웨이의 5G로 전 세계 5G 시장을 독점한 다음 각지에 침투하여 전 세계를 모니터링하는 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은 전 세계 시장을 독과점한 후 각국 정부와 소비자를 압박합니다. 정작 자신들은 법과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미국의 소셜미디어는 언론 쿠데타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극좌파 진영은 정치권과 언론, 빅테크 기업을 총동원해 트럼프의 반응을 봉쇄하고 제3 소셜미디어 판러를 사람들로부터 차단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판러를 떠나거나 제휴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판러가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는 극좌파의 디지털 테러라고 봅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과학의 힘을 총동원해 미국 대통령과 특정 기업, 일반 국민들까지 공격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 공산당이 적을 공격하는 수법과 똑같습니다. 미국 극좌파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막대한 자본과 시장, 그리고 기술력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기업은 오히려 도산시키러 갑니다. 그들은 이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협박해 복종시키고 그 권력을 더욱 확대하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디지털 전체주의입니다. 특정 집단이 과학기술을 이용해 그들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확대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모든 사람의 사상과 행동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회와 국민을 그들의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명령과 지시만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산주의처럼 말입니다. 디지털 전체주의는 미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와 헌정체제를 위협해 미국을 점차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자본과 기술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될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각종 자유와 권리는 박탈당하는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국민은 자유를 잃고 그들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 놀라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한 유명 매체 유튜브 계정이 돌연 2주 동안 중단됐다고 합니다. 중단된 이유는 놀랍게도 그들의 채널이 몇 달 전에 공개한 우한 폐렴 관련 영상에 중공의 민감어가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비공개 영상까지 조사하여 규칙 위반이라며 2주 동안 채널을 정지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이 같은 조치는 중공의 지시를 따르거나 특정 언론을 겨냥한 언론 통제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마치 과거 중국 왕조 시대의 학자나 관료가 쓴 한두 글자를 트집잡아 심지어 사형까지 시켰던 문자옥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SNS 입장과 맞지 않는 발언과 특정 집단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말하거나 표현할 권리 자체를 박탈당하고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경제적 압박과 다른 형태의 위험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런 시나리오는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로 눌러주시고 친지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